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호재 소식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과연 약세 국면을 뚫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주요 이슈와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벤트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는 모두 다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불안감들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월등하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매 판매는요, 전체 소비 중에서 상품 판매 실적을 집계하는 통계인데요. 미국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감을 했다는 것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이슈가 있고 이 지표 하나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기는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포석을 하나 쌓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이 있는데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및 서비스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이나 물가 지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약간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방향성인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히토류 지분 50%를 요구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고요. 히토류 채굴을 허용하는 광물 협정의 조건으로 미국에 확실한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전 협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부가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부가세를 미국산에 매기는 것이 관세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연방기관의 공무원들을 대규모 감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체 230만 명 중에서 2에서 5%, 즉 5만 명에서 1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만 명이 짐을 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조들이 계속되게 됐을 때에는 고용 악화와 더불어서 경기 악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장의 기대치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EC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설티네프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대규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가 26억 달러의 비트코인 ETF와 1.82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시타델과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도 계속해서 이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일머니의 비트코인 매입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중 한 곳이죠.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가 작년 4분기에 블랙락을 통해서 약 4억 3,69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동의 오일머니가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말만 많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SAB 원투원 규정이 폐지되고 나서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스테이트스트리트와 시티뱅크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이 이끄는 캔터 피츠제럴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10억 달러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이 국부펀드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뭔가 이 국부펀드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많이 또 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6월에 S&P 500 편입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입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중심적인 산업으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상승과도 연결고리가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던 AI 크립토 차르 데이비 삭스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관 간 워킹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곧 몇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시장의 어떤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난주 내내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금요일에는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7,0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는데요. 이 흐름들이 이번 주에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조금 더 원만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대비로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더 본격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기관의 자본이 적극적인 유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분석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ETF에 계속해서 묶이게 되면서 온체인 트랜잭션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온체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털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을 더 늘릴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투자의 관점에서 시장 한번 바라봤을 때요, 단기적으로는 약세 감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약세 국면에 머무르고 있고 현재 30%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멘텀 지표가 강세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0%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자들의 레버리지 추이로 봤을 때도 투심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레버리지 사용 지표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더들의 레버리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거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크립토컨트의 애널리스트인 마튠이라고 하는 분석가가 현물 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 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래소 간 플로우 펄스라고 하는 이 지표가 음수로 진행되었다라는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형성되지만 지금 이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의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보유자, 즉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지지 수준을 찾기 위해서 꾸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새로운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은 또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서 뭔가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전환의 국면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돌파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97에서 98K 사이에 많은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뚫고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100K 상단을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에서 일시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의 수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 소식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광범위하게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내의 시간을 버티고 나면은 또 반등의 추세로 빠르게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약세 국면에서 버티는 시간들이 더 길고요. 반등의 구간들은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결국은 상승장으로 전환을 하게 될 텐데요. 과거의 사이클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빨간색 구간에 닿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구간은 2년 이평선의 5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닿는 구간들을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환산하면은 대략적으로 26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이 구간보다도 더 높은 가격 구간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현재 이 모델을 따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이슈 몇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현재 약세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ETF의 매입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조항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신청서가 SEC에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테이킹 조항이 허용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기관들의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현재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는데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은 이 업그레이드 이벤트 이전에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SEC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정황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마무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하비에르 밀레이의 리브라 민코인 사태에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본인의 공식 트위터에 이 프로젝트를 홍보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레이 대통령이 민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기관의 포모에 이어서 올해는 국가적인 어떤 채택과 포모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 공식 민코인 발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굉장히 많은 거품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규제들과 규제의 어떤 방향성 명확화와 자정작용들이 일어나서 이 시장의 규모를 차츰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차트 상으로 매도벽은 큰 폭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05K와 110K에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벽은 92K와 95K에 형성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옅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인 주황색도 꾸준히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주체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물량을 던져내면서 결국은 전체적인 주문량 주의로 봤을 때는 소폭 매수세로 전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은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2평선과 52평선 하방에서 열흘 이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이 52평선보다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52평선을 지금 하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흐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황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52평선을 빠르게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약세 국면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90K까지도 여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RSI 상으로도 50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이평선을 또 하방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MACD 상으로도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짙어지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골든 크로스로 전환을 하고 상승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장표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좁은 채널 속에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인내심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네, URPD 지표상으로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당 구간에서 96.4K에 가장 많은 매물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된 이 구간이 97.5K이고 그 바로 상단에 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98.6K인데 이 두 개 구간을 빠르게 넘어서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현재 52평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방이 달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야 되는데요. 현재 94.2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이 핵심적인 지지 구간들을 잘 지켜내고 주요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방향성들과 규제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기회는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이전이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꾸준히 이 시장에서 투자 전략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